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피린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해열 진통항염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 의약품입니다. 1897년 독일의 바이에사에서 최초로 주요 성분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여 만든 약품입니다. 아스피린의 기원을 알아보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을 활용해 해열 진통제로 민간에서 사용해왔고 해열 진통 성분이 살리실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1800년대 중반에 살리실산을 결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살리실산이 사용되었지만 맛이 너무 고약하고 먹으면 구토, 이명 등의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1897년 독일 바이에사 소속의 펠릭스 호프만 박사가 세계 최초로 아세틸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생산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아스피린은 가루 형태로 250g씩 담겨 판매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회사들이 아스피린 복제약을 만들기 시작했고 바이에사는 복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1914년 약품을 알약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가루약은 환자가 약을 먹을 때마다 그램 단위로 가루약을 떠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알약 형태의 신제품은 간편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너무나도 편한 신제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있는데 1900년대 중반까지도 펠릭스 호프만이 아스피린을 개발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납니다. 1949년 아르투르 아이헨그린이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펠릭스 호프만은 자신의 지시를 따라서 합성을 진행했을 뿐이고 실제로 아세틸살리실산을 발견한 것은 자신이고 이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연구 노트 등을 제출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현재는 아르투르 아이헨그린과 펠릭스 호프만을 아스피린의 공동 개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증 완화 효능은 입증돼서 판매를 시작하였지만 어떤 양리작용 때문에 인체의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즉 효능은 인정돼서 상용화는 먼저 되고 양리작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 70년 후에 밝혀지게 된 독특한 의약품이라는 것입니다. 1971년 영국의 웰컴 연구소 존 베인 교수가 아세틸살리실산의 항염 효능을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아세틸살리실산은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데 이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라고 하는 콕스라고 불리는 효소는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해 통증과 발열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아세틸살리실산이 사이클로옥시게나아제에 작용하여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해열, 진통, 항염증을 유도한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존 베인 교수는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로 해열, 진통, 항염증을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지만 부작용으로는 복통 및 위장관 출혈이 종종 발생하고 추후에 혈소판 기능장애로 지혈이 잘 안되는 특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추후에는 심뇌혈관 질환의 2차 예방약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아스피린은 크게 세 가지의 상품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500mg은 보통 성인에서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100mg은 주로 소아에서의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나 수두 바이러스 감염 시 나이 증후군이 보고되면서 아스피린은 아이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100mg 프로텍트정은 심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2차 예방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차 예방약으로 장기 복용 시 위장관 합병증을 적게 만든 약물입니다.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 증후군과 아세트아미노펜 그리고 성인에서의 심혈관 예방 효과로서의 아스피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소리 채널 이정원이었습니다.